PPT 한번 봐주세요. 왼쪽 첫 번째 사진은 6.25 전쟁 영웅 고 전병익 해군 중사입니다. 1950년 4월 해군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에 배치돼서 전쟁 발발 직후 대한해협해전에 3인치 포 장전수로 참전해서 해군 역사의 길이 남을 전공을 세운 분입니다. 오른쪽은 해병대 최수근 상병입니다. 비전투 상황의 순직자입니다. 두 분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인의 책임을 다하며 목숨을 바친 이들인데요. 전쟁 중이었든 평시 재난 상황이었든 군복을 입고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 숭고함은 다를 수 없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그런데 전몰군경이죠. 왼쪽에 아까 봤던 전병익 해군 중사는요. 그리고 최수근 상병은 순직 공상군경입니다. 사건의 원인이 다릅니다. 전쟁 중 전투로 인한 전사고요. 그 다음에 최수근 상병은 비전투 상황에서의 사고입니다. 군 내부 명령 체계나 안전 시스템 미비, 그리고 누군가의 그 보여주기식 군사 행정 등등이 원인일 겁니다. 사건의 원인이. 유족들도 다르죠. 전몰군경은 유족 중심이고요. 자녀 세대들입니다. 대체로. 그렇잖아요. 전몰군경 유족회는. 근데 순직 공상군경들은 부모 세대 중심입니다. 부모 세대가 중심이고 사고 직후에 현실적 피해 당사자라고 했습니다. 군대에 아들 보냈더니 못 돌아온 거예요. 이게 다르죠. 유족 구성도. 정책 요구도 다릅니다. 전몰군경은 예우와 추모 중심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한 기념과 기억이 이 정책적 요구의 핵심입니다. 순직 공상군경 최해병 부모님은 진상규명, 제도 개선, 재발 방지, 군의 책임을 촉구하는 걸로 요구도 다릅니다. 비율은 전체 유공자 중 전몰 유족은 약 32%고요. 순직 공상군경의 부모 세대 부모님들은 대체로 17.7%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법단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몰군경 유족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몰군경 유족회 중심으로 공법단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상, 자식 잃은 부모님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분들은 별도의 공법단체를 만들어달라라는 요구를 몇 년째 하고 계세요. 관련 법안을 존경하는 민병덕 의원도 21대 때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요. 이번에도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건의 원인, 유족 구성, 정책적 요구, 구성 비율은 상당한데 완전히 달라요. 근데 하나의 공법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해병 어머님, 부모님은 실제로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공법단체를 통해서 보훈부에 전달하거나 사회적으로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직군경 유족들이 별도로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보훈부 장관이 되시면 좀 잘 살펴주시고 추진하는 법안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후보께서 독립운동에는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 굉장히 감명 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훈이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독립운동에 대해서 좌우 진보 보수를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양상으로 갔던 역사를 우리가 되풀이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거 보세요. 일제 강점기에 옥고를 치른 인원은 한 5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회학 등 비형사적 처벌자를 포함해서 추정을 해보면 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학생 독립운동, 이 광주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통계를 찾은 건데요. 근데 건국 후에 서훈,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분은 18,000명 정도 됩니다. 미서훈 독립운동가는 약 5만 2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지금 보훈부에서 서훈 심사를 하는 속도를 보면은요, 5만 2천 명이 전부 다 서훈을 받는데 한 200년 걸릴 것으로 추산이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현행법상 독립유공자는요,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건국훈장을 받을 때는 일제히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해서 일제히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하기 위하여 항거한 분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만 수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국훈장을 받지 않으면 독립유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독립운동에는 진보, 보수, 좌우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런 분들이 원천적으로 서훈 심사에서 탈락되거나 서훈 심사에 올라가도 너무 시간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아예 독립훈장을 별도 서훈으로 만드는 것이 200년 이상 걸리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독립운동에는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라는 말씀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훈장을 별도 서훈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독립훈장 서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유족들도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이 공적조서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국가의 최초의 진실 규명 책임이라든지 이거는 사실은 서훈법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독립훈장을 별도 서훈으로 하는 것. 그래야 사실은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적극적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 보세요. 2013년에 독립유공자 손자녀 간 차별, 즉 장자에게만 주는 것이 헌법 불합치가 나왔습니다. 2018년에 보훈보상자 부모 간 차별, 헌법 불합치 나왔어요. 6.25 전몰국명 자녀 간 차별, 헌법 불합치 또 나왔습니다. 올해 초에 국가유공자 자녀 간 차별, 그 장자에게 먼저 주는 이것도 헌법 불합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말하자면 왜 개별법에 헌법 불합치 판결 나올 때까지 보훈부는 기다리고 있느냐. 오히려 통합적으로 사실 헌법 불합치 판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나올 게 아직도 있어요. 통합적으로 이런 그 평등권을 침해하는 큰아들에게만 보훈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는 이것을 보훈부가 통합적으로 법제처랑 협의를 해서 선제적이고 통합적으로 처리를 해야 이런 불합리가 건건이 헌법 불합치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가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금 보훈부에서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좀 빠르게 추진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공감합니다. 그리고 네. 저도 예, 환란매 중에 맞이가 아니어서 네, 가끔은 그런 요즘 세월에 이걸 왜 아직 차별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독립서훈을 별도로 독립훈장을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한 견해, 그 다음에 순직 공상 군경들을 전몰 유족회랑 좀 별도의 공법 단체로 제가 그 내용은 의원님께 처음 듣는 내용이어서 전혀 지금 거기에 컨셉이랄까 이게 완전히 잡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서운이나 이게 쉽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한번 안에서 내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